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석실에 대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Q&A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투석실이란 어떤 곳인지 설명드릴게요. 투석실은 말기 신부전 환자, 즉 신장의 기능이 정상인의 10에서 15% 이하로 감소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는 곳으로 혈액투석 중 노폐물 제거, 전해질 균형 유지, 수분 제거 등을 합니다. 대한신장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기 신부전 유병률이 전 세계에서 6번째에 해당할 만큼 높고 현재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투석실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환자의 도관 혹은 동정맥루 관리를 합니다. 이건 환자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도관 막힘이나 혈관 협착으로 인해 투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환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없고 음식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분 교육이라든지 식이 교육을 하면 환자분들께서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아? 다 먹지 말라고 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정말 그 음식과 수분 섭취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환자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혈관 관리 교육도 시행하는데 혈관 관리 교육은 집에서 본인의 혈관 소리를 듣는 방법, 또 지혈 방법, 그리고 멍들었을 때 찜질 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세 번째, 투석기계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투석기계의 원리, 그래서 혈액투석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아야 하고 혈액투석 라인은 어떻게 준비하고 기계 에러는 왜 나는지 등등 거의 반 엔지니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석실 간호사가 투석기계를 다루지 못한다면 근무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이 외에도 업무가 많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3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투석실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에 반하는 단점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투석실 장점 첫 번째, 3교대가 없고 타부서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아무래도 투석실이 반복적인 루틴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 어레스트 또는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다면 근무 난이도는 굉장히 무난합니다. 보통 3교대를 하진 않지만 혹시나 나이트 근무를 하더라도 10시에서 11시면 나이트 근무가 끝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투석실 근무 시간은 병동과 달라서 데이가 7시부터 3시, 이브닝이 10시부터 6시, 나이트가 4시부터 10시, 보통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석실 나이트는 밤을 새지 않는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업무 강도수는 인공신장실, 외래,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 순이 아닐까 싶네요. 투석실 단점 첫 번째는 업무 강도가 낮다 보니 아무래도 급여가 타부서에 비해 적습니다. 요즘 병동 신규 연봉이 최소 4천 이상인데 그에 비해 신장실은 신규 기준 3천 초반부터 시작하고 연차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봉이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투석실 장점 두 번째, 고정적인 일요일 휴무와 주 5일째 근무입니다. 투석 환자 스케줄이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 총 3번,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랑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일요일에는 투석을 시행하지 않아 투석실 고정 오프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요일 중 하루 휴무를 받습니다. 그에 반하는 투석실 단점 두 번째, 공휴일에 출근합니다. 일요일이 아니면 투석 환자는 무조건 투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상관없이 간호사들도 출근해야 합니다. 대신 대체 오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토요일 근무가 주 4회 또는 주 3회 할 때가 있습니다. 투석실 장점 세 번째, 오버타임이 없고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데이 근무자는 데이 환자가 마무리되면 퇴근을 하는데 데이 출근 시간이 7시에서 3시이지만 마지막 환자 마무리가 된다면 빠르면 1시 아니면 2시 퇴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퇴근 후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서 공부를 하던지 혹은 다른 병원 PRN을 해서 돈을 더 번다든지 혹은 꾸준하게 취미생활을 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건 누구에게는 장점도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단점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투석실 경력이 없으면 로테이션 혹은 입사 시 연차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병동 10년차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석실에서 새로 근무한다면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웨팅 일을 주로 하게 되고 연봉도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규 때부터 투석실 근무를 꾸준하게 해왔다면 5년차만 되어도 투석실의 새로운 병동 10년차보다 연봉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쌓은 뒤 결혼 혹은 모종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투석실 근무를 지원하는데 요즘에는 투석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석실에 대해 명확한 관심이 있다면 투석실 근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석실 단점 5번째,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투석실의 단점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환자와의 트러블 그리고 감정 노동입니다. 만성질환 환자의 예민함을 받아내야 되는 것은 어느 내과에서나 겪게 되는 고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석 스케줄로 인해 투석 환자와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좋은 간호사들만 있는 게 아니듯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진상 환자라고 불리우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트러블이 생긴다면 병동에서는 내가 오프 들어간 사이에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병실만 다른 선생님께 토스할 수도 있고 방법이 있겠지만 투석실은 보다 밀집된 공간에서 있기 때문에 특정 환자를 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찰이 있었던 환자를 계속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러한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감정 노동을 하면서 맞춰주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이렇게 일에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힘든 게 투석실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일은 휴식을 취하면 호전이 되어지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투석실 주요 업무, 장단점, 연봉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간호대 학생들과 그리고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Q&A와 투석실 선택할 때 꿀팁 등을 알려드릴게요. 혹시나 더 궁금한 질문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